김창수 FNF 사장이 중국에서 급성장하는 골프웨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FNF는 최근 센트로이드 프라이빗 에코티가 주도한 테일러메이드 인수전에 4천억 원을 들여 단독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테일러메이드는 세계 3대 골프 장비 기업으로 꼽히는 만큼 중국 시장 공략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내 골프 관련 산업은 세계 3위 규모의 중산층을 얻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골프 인구가 현재 100만 명 수준에서 장기적으로는 2천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까다로운 중국 중산층 소비자를 겨냥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선이 많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의 눈높이는 유럽, 미국, 일본의 프리미엄 골프웨어 브랜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중국 국적의 브랜드들이 뒤쫓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브랜드가 설 자리는 좁아 보입니다. FNF가 중국 골프웨어 시장을 공략하려면 중국 시장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테일러메이드 인수에 전략적 투자자로 나선 것도 이런 필요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창수 사장은 과거 휠라그룹이 아쿠시네트를 인수했던 전략을 참고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략적 투자자로 지분을 확보한 뒤 금융권과 손잡고 인수자금을 조달하고 상장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최종적으로 최대 주주에 등극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FNF의 테일러메이드 지분 투자를 놓고 알맹이가 없는 투자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FNF는 국내에서 테일러메이드 라이선스 사업을 펼칠 수 없습니다. 테일러메이드의 국내 의류 라이선스권은 한성 FI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김창수 사장이 투자를 결정한 것은 중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FNF는 매출 대부분을 MLB와 디스커버리 두 개 브랜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MLB 브랜드가 50에서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디스커버리인데요. 최근 중국에서 MLB 브랜드 사업이 빠르게 커지면서 이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FNF는 중국 법인 성장세를 잇기 위해 올해도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1년 중국 내 MLB 매장을 연초보다 4배 많은 250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면세점, 백화점 등 쇼핑몰을 중심으로 매장을 내면서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TV 프로그램에 MLB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등 브랜드 고급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FNF는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8% 수준이었는데 2020년에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FNF는 2020년 11월 패션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해 신설법인 FNF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올해 5월 분할이 이루어져 지주사 FNF 홀딩스와 패션 회사 FNF가 설립됐습니다. 김창수 사장은 FNF 홀딩스 대표이사로 박이현 FNF 파트너스 공동대표를 선임했습니다. 박 대표는 투자금융업계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2011년에는 메리츠화재에서 분할된 메리츠 금융지주 대표이사를 맡아 지주사 체제 초기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야 할지 잘 아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박 대표는 노우람 FNF 파트너스 공동대표와 함께 FNF 그룹의 신사업 발굴 및 투자와 관련한 의사결정도 함께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는 패션업계에 투자하는 IMF 스타일 벤처펀드 지분을 확보해 FNF 홀딩스 자회사로 만들기도 했으며 그해 12월에는 벤처투자 전문회사 FNF 파트너스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 사장은 사실 오래전부터 컨설팅과 금융업, 벤처 캐피털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재들을 영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역할들을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기고 김 사장 본인은 라이선스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FNF 홀딩스 주가는 2016년까지만 해도 1만원 선을 넘지 못하다가 2017년 겨울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브랜드의 롱 패딩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5만원 선을 넘었습니다. 롱 패딩 유행이 가라앉으면서 주가는 2만원대 밑으로 떨어졌다가 2019년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이 어글리 슈즈 유행을 타면서 되살아나 3만에서 5만원 사이를 오고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할 계획 이후 꾸준히 올라 분할을 코앞에 둔 2021년 4월 27일에는 9250원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할 직후 폭락해 34,050원까지 떨어졌으나 점차 회복돼
8월 말에는 45,00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신생법인 F&F 주가는 36만원에서 시작해 3개월 만에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패션 기업 주가가 널뛰는 가운데도 F&F 주가만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F&F 주가가 중국 사업의 성장, 높은 영업이익률, 테일러메이드 인수권 기대감 위에 올라타 있는 만큼 쉽사리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F&F를 패션업계 최선호주로 꼽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최근 리포트에 따르면 F&F 주가는 90만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증권가는 바라봅니다. F&F는 2021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 1조 3,400억 원, 영업이익 3,400억 원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보다 매출은 60%, 영업이익은 177%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의 90% 이상을 라이선스 사업으로 내고 있다는 점이 잠재적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F&F 소유의 브랜드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김창수 사장은 패션 업계에서 라이선스의 귀재라고 일컬어집니다. 김 사장은 삼성출판사 창업주 고 김봉규 씨의 둘째 아들입니다. 삼성출판사에서 계열사 아트박스의 대표이사를 지내다 F&F 유통을 설립해 나와 패션 사업에 발을 들였습니다. 당시 베네통, 시슬리, 레노마 스포츠, 엘르 스포츠, 구호, 어바우트, 킬러루프 등 국내에 들여온 해외 브랜드마다 큰 성공을 거두며 패션 업계에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특히 1997년 미국 프로야구 MLB, 2012년 다큐멘터리 TV 채널 디스커버리의 상표권을 얻은 뒤 의류 브랜드로 재해석한 것이 지금의 F&F를 만들어냈습니다. 김 사장은 2012년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이라는 상표만 달랑 들고 연간 매출 3천억 원대 아웃도어 브랜드를 창조해내기도 했습니다. F&F 매출은 2014년 약 3천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7년 5,600억 원으로 증가했고 2018년 어글리 슈즈 열풍과 MLB 브랜드의 중국 사업에 힘입어 6,700억 원, 2019년 9,100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다만 골프웨어에서만큼은 몇 차례 도전했음에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데 여성복 브랜드 엘르와 스포츠웨어 브랜드 레노마 스포츠를 활용해 골프웨어의 대중화를 겨냥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는 얻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40여 년 동안 골프용품 시장에서 명성을 쌓아온 테일러메이드를 통해 다시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